자, 박정호의 스팟 월요일 순서 이제 한 코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시고 또 반가워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 오마이TV에 찾아주셨는데요. 바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거기다가 위원장을 붙여? 오늘 좀 네. 편안하게 위원장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네. 그냥 형님으로 진해 형님으로 김진에너지 진해 형님으로 나온 겁니다. 김진에너지 여기 갑자기 육각형 예. 원탁 모드가 됐네요. 저희가 이번에 스튜디오를 조금 네. 이게 개선했습니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보기 좋네. 지난번보단 좀 낫네. 뭐래도 낫죠. 그리고요, 지난번보다는. 네. 여기도 약간은 골드를 둘렀네요. 제 뒤에 이렇게 프레임이 약간, 그렇네. 프레임이 이제 약간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이거 이제 골드 가짜 골드입니다. 골드 느낌이 좀 있네 진짜. 요즘 조금 유행 아닙니까? 있네. 그럼요. 요새는 이제 골든박 만들고 골든 부르면서 혼문을 만들고 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을 콕 집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애 형님, 진애 형님, 김진에너지. 제가 오늘 기분 좋아서 그래요. 기분 좋아서 막 잘 보여요.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에이펙 성공 보시고. 사실은요. 지난 몇 달 동안 네. 굉장히 마음 졸였어요. 마음 졸이셨어요? 사실 윤석열 정권이 이걸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경주를 한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였습니다. 경주가 워낙 인프라가 별로 안 돼 있거든요. 인프라. 유일하게 부산하고 좀 가까우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빼고는 참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저는 윤석열 정권이 한다고 그래 힘들었는데 네. 근데 이재명 정권이 시작된 지 딱 5달이잖아. 4달 반. 야, 이거를 근데 윤석열은 잼버리도 망치고 엑스포도 유치 못하고 그랬는데 이걸 과연 해낼까?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의 네. 사실은 이게 일종의 첫 시험대예요. 근데 이제 두세 달 전에 미국에 갔다 온 게 그거는 아주 이제 일종의 테스트였고 이거는 진짜 시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이펙 들 때까지는 이재명 정권한테 오직 이재명의 시간이다. 전체 딴짓 좀 하지 마라. 딴짓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하게는 보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네.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다? 기대 이상이었다. 일단 정말 이거는 슈퍼 외교라고 완전 슈퍼 외교야. 맞아요. 완전 슈퍼 외교. 뭐 슈퍼 위크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슈퍼 위크의 슈퍼 외교를 외교가 보여줬다. 됐다. 어떤 면이 그래요? 뭐 일단은 이제 트럼프하고의 협상 타결, 관세 협상 타결이 이건 굉장히 크죠. 예상 못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약간은 스모크를 피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해도 된다. 좀 더 기다려도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장상 오히려 트럼프의 입장에서 타결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번에 북한하고의 이게 김정은하고의 만남이 무산이 됐잖아요. 아쉬웠어요. 김정은이 이번에 잘못 판단했어. 근데 그거 덕분에 우리는 협상 타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뭐 이제 그것도 분명히 성과를 내야 되는 게 그래서 가능했다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일 조마조마했던 거는 그 핵잠이죠. 핵추진 잠수함. 아니 저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어머 저 얘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인데 왜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실까? 이러다가 공개 발언을 하실까? 혹시 또 앞에서 또 트럼프가 또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뭐 그것도 저는 물밑 협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난번에도 카드로 그럼요. 그리고 처음 얘기를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뭐냐면 이게 그 다음 날 승인을 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할 여지가 많지만 네.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이다. 이거, 이거는 네. 그 어떤 정부도 못했던 일을 네, 어떤 정부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모든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던 거를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실리적으로는 그 200억 불 상한이에요. 연간 200억 불. 그게 사실 이제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설령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IMF 위기 같은 거는 네. 외환 위기 같은 거는 그거는 좀 덜 걱정해도 되겠구나.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고요. 그걸 해냈다. 네. 또 안보적인 면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핵 추진 잠수함 승인도 근데 얻어낸 성과. 그것도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하고 협상이 무산됐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럼 나비 효과가 또 나비 효과예요. 있었다.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트럼프는 블러핑하는 거야. 우리 사우스 코리아하고 이렇게 한다. 니네들은 뭐 할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재명 대통령이 두루두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잘 봐가지고 예. 하고 어떤 거는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렇게 노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서 네. 외교다운 외교를 정말 다시 또 두 눈으로 목격을 하는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냥 다 퍼졌겠죠. 네. 거기다가 시진핑하고의 외교에 한중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우리는 한알령을 해제해 줄 것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그게 아주 백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샤오미 샤오미 핸드폰을 두고 네. 양쪽에 하는 조크. 야, 통신 보안? 백도 백도. 살펴봐. 대단합니다. 그것도 쉽게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요, 그렇죠. 저도 그때요. 예. 그때도 그거 보면서 어머, 또 시진핑이 또 얼굴이 또 이그러지면 굳어서 어떡하나. 막, 근데 또 시진핑이 웃으면서 그걸 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대통령은 박수까지 치면서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배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대국이 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대국으로 이건 정말 과정이다. 대단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시진핑이요.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나중에 네. 저는 이제 이재명을 항상 호의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이게 지도자가 있었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 있었나? 이렇게 나하고 야 이거 조킹해? 이 장면이 있네 바로. 왜냐하면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이전에 왜 부시 대통령이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장례식에 왔잖아요. 근데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한테 얼마나 대들었습니까? 앞에서 완전히 역사 레슨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그 정말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 부시 대통령은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저는 시진핑이 이재명 이 사람은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렇게 확실히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이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하는 모습, 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진핑 주석, 더 나아가서는 중국도 야 대한민국이 달라졌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네. GPU 26만 장이 거기다가 젠슨 황의 GPU 26만 장이 모든 거에 힘을 실은 거죠. 물론 캐나다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네. 싱가포르도 있지만 GPU 26만 장 이거는 이제 경제적 우리 미래에 있어서는 정말 쾌거거든요. 쾌거. 그 부자 보이스들이 셋이 만나가지고 영팔이, 차팔이, 폼팔이 세 명이 만나가지고 젠슨 황이 상당하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이유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저는 옛날에 보면은 그 그래픽 카드잖아요. 우리 그냥 그래픽 카드고 그 회사는 그리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20년 전에 4,700원인가 그랬어요. 그 그래요? 주가가. 그런데 우리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용산 전자상가에 몇 번을 오고 우리 그 PC방에 맞아요. 그걸 갖다가 PC방에. 뿌리고 그거 아니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야, 완전히 헌정 유튜브까지 바치고 엔비디아가 젠슨왕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젠슨 이 사람 이분도 차이니스 아메리칸인 거 아시죠? 네, 대박. 차이니스 아메리칸의
이 상술이라는 상술.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서 이게 보십시오. 이게 치킨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네.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모습도 있고. 치킨은 안 나눠줬어요. 감자튀김 하고 감자튀김. 하고 치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치킨 요만한 너겟만 줬어요. 너겟 뼈 있는 거 순살 치킨. 순살 치킨. 이거 주면서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냥 페스티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글쎄요. 엔비디아 너무 페스티벌을. 그래서 아니 일단 저는 이번 전체를 보면서요. 네.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DJ가 사실 역사의 한 획을 그리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북 평화 외교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IMF를 이겨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IT 혁명, 벤처 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먹거리를 한 정말 20-30년 먹거리를 그렇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AI에 관련된 게 특히 이제 그 엔비디아의 이 요번에 쾌거 GPU. 26만 년 이거를 확보함으로 해서 야 우리가 AI 강국이 될 수 있겠다. 그 동안은 많은 국민들도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단 한 장도 확보 못했잖아. 그런데 뭐 저기 뭐야 5만 장이 어떻고 그런데 갑자기 나경원 의원이 26만 장 막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먹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는 게 네. 저는 가장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에이펙이 여태까지는 에이펙이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였잖아요. 네, 아시아 대표. 많이 그랬는데 예. 야 이제는 완전히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서 예.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컴백한 그리고 K 민주주의 빛의 혁명을 가지고 컴백하는 그런 뭐 선도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주의에서 네.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제 미래의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또 이 자유무역 체계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좀 지키려는 지금요 예? 유럽에 또 남미, 캐나다 다 우리나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쟤네들 그러니까요. 저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를 어떻게 해내고 그리고 트럼프한테 시진핑과 칭찬까지 이렇게 들어. 야 제일 협상 터프하게 협력했다. 저 협상했다. 맞아요. 이런 것까지 듣는 거 저거 뭐야? 전 세계 이제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됐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뿌듯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 네. 그동안 참았던 저도 지난 한 달 동안은 사실 외부 활동 거의 안 했거든요. 내부에서만 저기 하고 왜냐하면 이런 거에 하나라도 미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국감 이슈도 있고 또 뭐 부동산 숨죽여서 이슈도 보고 있고 계셨군요, 숨죽여서 진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너무 이번에 기분 좋아요.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분 좋은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 이렇게 신뢰감이 쌓이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제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당연하죠.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요 네. 이런 국정 동력이 오르면은 이른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혁명할 게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부동산. 혁신 아닙니까? 뭐 저는 저희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의 예. 고질병이기도 하고 음. 근데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혁신을 해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니까. 그러다가 주제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동력이 붙는 아.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제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네. 또 전문가로서 또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예.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 부동산 주-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또 전문가시니까 네. 경주 이번에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거 개최 장소 음. 염려도 하셨지만은 그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 천년고도가 또 빛날 수 있는 네. 경주의 이 멋과 이거 또 보세요. 전통 이게 많이 이 말이죠. 알려졌어요. 제가 보면은 시간의 힘은 시간의 힘. 누구도 부정을 못해. 솔직히 트럼프가 그 황금 금관. 금관에 예, 한 금관 거는 이게 금관. 솔직히 황금 금관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야 이게 2000년짜리라고 미국이 가장 컴플렉스를 가지는 게 자기네들이 200년 넘은 이런 정도의 신생 국가로서의 이게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네. 2000년의 무게가 여기에 예. 얹어져서 그 뭐 270돈 내 금에 이게 얹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드디어
이거 야, 바로 앞에 전시하라 2000년의 근간을 주는 이런 나라가 드디어 미국이 존중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바로 이런 네. 역사의 힘, 시간의 힘이 이번에 쌓였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거네요. 경주에서 한 거. 경주에서 한 게 너무 잘 됐고요. 이게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예. 저기 김혜경 여사도 좀 칭찬을 해야 김혜경 여사 되겠는데 이번에 한복 외교 대단했죠. 정말 나는 솔직히요. 예, 예. 뭐 제가 솔직한 저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그동안 많이 봤으니까 좀 익숙한데 소리 김혜경 여사는 여러 가지 좀 나쁜 얘기들이 있었지. 그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매너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알려졌잖아요. 안 알려졌어요?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 쭉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당당하고요. 정말 배려심이 그러니까 네. 그게 아주 우러나오는 배려심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자연스럽다는 게 항상 약간 반걸음 뒤 그리고 본인이 나서야 될 때는 또 싹 나서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웃어야 될 때 이런 거를 너무나 잘 가지시면서 해서 네. 정말 이번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쁩니다.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너무 이뻐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네. 이쁘고요. 김혜경 여사님도 이쁩니다. 보세요. 그리고 키가 상당히 크세요. 근데 잘 지금도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마 한복. 굽이 좀 높은데 오히려 한복이 키가 크면은 굉장히 우아하고 더 근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 캐나다 예. 여사하고도 예. 전혀 꿀리지 않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리고 너무 뉴질랜드. 자연스럽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부창부순 게 저 이재명 대통령도 왜 장난기 있고 좀 짓고 드시고 그러잖아요. 장고 이미지가 있죠. 네네. 그런데 김혜경 김혜경 여사도 약간 그 개구쟁이 같은 그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라든가 웃을 때 눈웃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번에 정말 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친화력이 외교의 장에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정말 느꼈고요. 친화력은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저기 하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번에 G 드래곤 지대로고. 그거 가수고 막 그것뿐만이 공연하고. 아니라 예. 나중에 이제 이번에 박진영이 나와서 그 JYP. 시진핑한테 예. 우리 좀 공연할 수 있게 공연, 해달라.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했잖아요. 왕이 부장한테 얘기 바로 하고 시진핑 나는 주석이. 그것만 들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요 그 만찬장에서도 축하 공연에서 G 드래곤 나오니까 다 같이 눈들이 바짝바짝해져가지고 다시 이거 정상들이 들고 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다 이거 들고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그 런던 올림픽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건 모르실 거야. 관심이 런던 없으니까. 올림픽. 런던이 역사의 자잖아요. 근데 그때 런던 올림픽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그때 무대를 어떻게 그 오프닝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은 영국의 팝 가수들을 다 불렀어. 비틀즈부터 그다음에 퀸부터 네.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노래들을 부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 문화 세계에 다 아는 활용되는, 게 예. 우리 그 노래야. 우리가 그 노래와 같이 성장을 했어. 그 노래를 불러주니까 갑자기 런던 올림픽이 확 살아나고 예. 이게 우리 올림픽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던데 우리도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이징에서 내년에 K-팝 공연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뭐 난리 그냥 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재명 전세가 대통령은 자 뒤로 가 계셔도 돼. 드래곤 나오고 이러니까 뭐. 진짜 정상들이 찍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갑자기 다 웃고 네. 거기다 나와서 이제 K-팝 데모노투스가 나와서 골든 부르면 이제 난리야. 아니 완전히 이- 그냥 뭐 그렇네요. 난리가 나는 거지. 주대로는 주대로이지만 이게 캐대언에 또 흠뻑 빠진 미래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문화의 K-문화가, 힘이라는 게 K-컬처가 그래서 더 갑니다. 경주의 역사와 시간의 힘.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친화력의 힘. 그다음에 K 문화의 이 정말 K 컬처의 힘. 이게 이번에 다 발휘가 됐어요. 삼박자 딱 맞았네요. 너무 너무 근사해. 아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표정이. 주말에도 계속 좋아가지고 네. 아유 우리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 제주에 저희도 뭐 당연히 행사하고 그러니까 제주의 서귀포시에서 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하루 종일 가가지고 한편에서는 야단 치면서도 한편에서는 계속 웃는 거야. 계속 너무 좋았어요. 웃으면서.
이거 우리 기분 좋게 에너지 있게 네.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데 네. K 문화 말씀하셨지만 K 푸드도 이번에 난리가 그럼요. 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봐도 맛보다도 음. K 문화 자체. 제가 문화 보기에는 자체. 사실은 네. 그 마카롱 저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마카롱 캐나다 마크하고 한국 그 마크가 찍혀 네. 있는 마카롱 딱 보니까 나도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기념품처럼. 캐나다 총리가 나 저거 갖고 싶다 딱 그러잖아요. 눈에 솔직히 이게 K 푸드라고 하는 게 맛 이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건 다 알고 있어요. K 푸드가 굉장히 그러니까 영양에 좋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진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건강한 생태적인 푸드다. 이거는 다 그렇죠. 알려져 있어요. 예, 기름지지 다 알려져 있는데 않고. 이제는 눈까지 즐거워. 그러면은 실제로 푸드라는 게요. 결국 마지막엔 맛보다도 네. 눈으로 즐기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번에 그걸 보니까 야 예술적으로 좋더라.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만찬장의 좋더라고요. 음식도 눈에 띄었고 네. 그 다음에 황남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막 줄 서서 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황남빵은 뭐 매출액이 뭐 3배가 늘었다 그러고 황금 공간 보러 뭐 오픈런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예. 그 황금 공간에 모사품이 백악관 어디에 놓일까? 좀 앞에 뭐 입구 그게 쪽에 너무, 입구 놓으라고 쪽에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고 그게 싶네 제일 진짜. 궁금해. 어디다 넣을지. 예, 그것도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K 뷰티 올리브영을 백악관 대변인이 가가지고 그게요. 야 그걸 찍어서 저는요. 올렸대요 SNS에. 그 황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황리단길, 예. 네, 황리단길을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황리단길 갈 때는 너무 음. 머리에만 기와지붕 얹었지 사실 벽은 다 거의 외국이잖아요. 뭐 명동이나 다름이 예, 예. 없는데 야 그거 해도 거기에 올리브영이면 모든 K뷰티의 상품들이 있고 황남빵도 팔고 황남빵도 그러니까 있고. 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안전하게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좋았습니다. 그 좋더라고요. 저 캐롤라인 래빗도 예. 결국 가가지고서는 올리브영에 결국 가가지고 올리브영에서 삽니다. 올영, 포레버영, 올영 그거 참 이름 잘 지었어. 올려. 올영 너무 이름 잘 그렇네요. 지었어. 예. 네. 그렇게 정말 이 어깨가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 뿜뿜하게 되는 그런 네. 일들을 좀 보고 기분 좋게 우리 네. 주말 지나서 왔는데 자 이렇게 에이펙 K 컬처, K 문화, K 외교 또 K 안보 다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네. 기분 좋게 정리해 보고 부동산 얘기 그래도 오셨으니까 잠깐은 하고 가야죠. 네, 잠깐은 하고 다음 주에도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네, 싶은데 자 부동산 그러니까 이 국정 동력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규현 홍보수석과도 인터뷰를 통해서 머니 무브를 음흠. 지금 보여주고 네. 될 거다라고 하면서 부동산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 있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일단 네. 지난번에 6월달에 627은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갑자기 누구도 예기치 못하게 대출에 네. 대해서 확실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917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이? 좀 봉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데 봉봉하다 공급 대책은 항상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손에 잡히는 게 잘 없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문제였고요. 예? 그다음에 11호 이 부분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근데 이 충격요법이 사실은 충격요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잘 해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제가 저도 국토부에다 뭐라고 좀 그러는데 국토부나 기재부나 아주 맵시 좀 있게 좀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야기로 들어주길 원해요. 여기에 이런 배경이 왜 나왔느냐, 이 배경과 그다음에 이걸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머리에 읽히기를 바라는데 그냥 여태까지 나올 수 있었던 얘기를 너무 밋밋하게 그냥 전달을 했다라는 게 저는 11호 대책에 상당히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투박한 느낌. 좀 아든 간에 이렇게 세밀하지 뭐 이재명 네. 정부답지 않게 세밀하지 않다라는 느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예. 왜냐하면 이게 토제를 서울 전역과 남쪽에 한다라는 네.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세훈 때문이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오세훈이 그게 이제 정부로서는 정무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는 건데 네. 그때 사실 민주당에서 바로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모든 데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이른바 지역에. 강남, 예. 그다음에 한강벨트, 그리고 그게 일부 남부에 가는 게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이것 때문에 뭔가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 이게 주변에 퍼질까 봐. 그렇죠.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런 거 했잖아요. 했어요. 근데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세훈은 올해만 해도 2번이나 부동산을 건드렸어요. 한 번 네. 연초에 토호제를 풀었는데 풀어줘서. 그때는 왜 풀었습니까? 왜 풀었어요?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 되려고 풀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시점이- 대선 후보 되려고 풀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밀어주는 사람한테 네. 또 더 준다? 욕구를 준다. 이것 때문에 풀었는데 그때 당장 예. 한 두 달 만에 올라가니까는 그때 국토부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아직 윤석열 정권이기는 했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된 상태에서도 나와서 죄송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며칠 있다가 예.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9.17 공급 대책이 좀 벙벙하게 나왔어요. 제 표현 말 맞다나 벙벙하게 나오고 두 가지예요. 네. 9일 지금 시간이 있어요? 네, 네, 시간 있습니다. 시간이 예. 있어요. 9.17 대책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135만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리고 거기에 새로움이 없어요. 네. 손에 잡히지 않는 손에 그런 잡히지 않는 대책이다. 거. 예. 그러니까 뭐 막연하 그다음엔 두 번째 주로 아파트 위주로 하니까 아파트는 짓는데 평균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 공급 부족.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 그거 두 개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제가 두 일단은 가지로. 두 가지.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공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공공강조.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것도 공공을 위주로 해서 모든 걸 하겠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오세훈이 치고 나오잖아. 나는 민간에다 하겠다. 네, 네. 한강벨트에다가 21만을 짓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30만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부동산이 또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부동산이 주식하고 비슷해. 옛날에는 한 3년 기다려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못 기다려. 당장 해가지고 지금 해놔야 1년 있으면 오르면 팔고 또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원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고 수요층이. 그러니까 수요층이 그렇게 막 마치 주식처럼 네. 그렇게 투자하는 상품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건드린 거예요. 오세훈이. 네. 그러고 나니까 막 오르잖아. 그러니까 오세훈이 얼마나 지금 미음치읒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부동산을 활용하고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 틈을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자체는 못하면은 네.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토호제를 전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핀셋 규제로 해서는 안 된다. 풍선 효과를 이렇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좀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저쪽은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잖아. 올라가고 막는 데잖아.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서 더 차분차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좀 기재부나 네. 국토부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고요. 네. 뭐 지금 이제 그 대책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당연합니다. 분위기는 지금 나오고 이제 있고. 딱 보름 지나고 나니까 일단은 풍선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부 화성이나 약간 동탄에 약간씩은 있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걱정을 한 게 이제 서울 전체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밑에 분당, 성남 마치 무슨 쪽. 꽃처럼 이렇게 돼 예. 있는데 그 바깥에가 약간의 이제 풍선 효과가 있는데 그리 우려할 때는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집값이 급작하게 상승하는 거는 막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서 또 생기죠. 전세도 막히니까 그러면 전세값이 지금 오른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으니까 왜냐하면 실거주 중심으로 되니까 네. 전세가 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른다.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네. 후속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될 때예요. 후속 그런데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네.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기재부에서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부동산 얘기하겠다고 그럴 때는 좀
걱정이 돼서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에이펙 보니까 동력을 얻어서 좀 잘할 것 같긴 해. 잘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일종의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칫 건지다가는 불길이 확 번질 수도 네. 있고 또 자칫 저기 하면 너무 열기가 떨어지면 이게 또 경기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부동산과 세제와 대출과 집값 오르고 이러고 하는 거에는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빠꾸미 수준으로 다 알아요. 이걸 하면 이게 되고 그럴 저걸 수밖에 하면 없는 저게 게. 되고. 우리 이제 자산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럼요. 부동산이니까. 지금 전재산이 그렇기 걸려 때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솔직히 10월 15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은 좀 일단 정부는 너무 조금 소심해 보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 조바심을 쳐 눈치를 보고 당장 내년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네. 눈치 보고 조바심 치고 이러는 게 난 너무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좀 극복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극복하고 이제는 저는 이제 적어도 연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일단 그 민주당이요 공급 대책을 막 내놓겠다. 지금 정부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막 내놓겠다. 너무 조바심을 치면서 내놓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게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서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아무리 지방선거라지만 민주당이 내놓으면 믿겠습니까? 정부가 내놔야 정부. 믿지. 뭐 이 정부와 여당이 상의하면서 해 나갈 걸 그리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하고 민주당이 이거를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 거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기재부는 네. 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몇 가지가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네. 얘기할 게 몇 준비해놨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그런 번째는 것들. 똘똘한 이게 제가 국토부 차관한테 똘똘똘 얘기한 거예요. 똘똘한 이거 한 채? 왜냐하면 이거 빼놓으면은 아하. 아무 대책이 성립이 안 된다. 첫 번째. 예. 똘똘한 한채 현상, 선호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똘똘한 한채 현상을 이 선호 현상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네. 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다들 알잖아요. 예. 보유세와 보유세는 올리고 장특공제. 그다음에 이 얘기도 있고. 거래세는 거래세는 내리고. 근데 이거를 또 이걸 사람들이 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똘똘한 한채 현상을 없애지 않는 한은 서울은 계속해서 전국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방에서 다 서울로 와서. 그럼요. 계속 똘똘하게. 갈아타면서 내가 강남에 70억짜리 가질 때까지는 안심을 못하는 거야. 아이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오세훈 같은 작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 대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거기서 뭐 보유세 거래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게 그 다주택자에 다주택자. 대한 거부감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간에 이제부터는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총액에 대한 거로 바꾸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예. 이런 부분이 세제의 중심이 되고 특히 여기서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네. 아무튼 다음에 다음 자세히 주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다음에 하고. 공급 대책에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에 예. 일단은 신박해야 돼요. 신박해야 된다. 공급 대책 맨날 뭐 공급 대책 하면은 뭐 있는 땅을 다 찾아서 짓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여태까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서 하겠어. 이건 맨날 얘기하는 게 오세훈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오세훈 씨. 그럼요. 아니 오세훈이 지난 5년 동안 뭐 하고 5년이나 했잖아. 5년 동안 왜냐하면 오세훈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세훈은요 정말 실무를 몰라요. 오세훈은 신속 통합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면은 다 된 거로 알아.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가 하는 일이거든요. 허가권을 가지고 근데 있습니다. 예. 요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허가는 받아 놓되 그 다음에는 요새 너무너무 공사비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시장이 잘 안 좋아. 네. 그럼 허가 다 받아 놓고 안 지어.
안 찍고 요새 그 이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걸 근데 풀어내야 이거를 되네.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이거를 갖다가 딱 묶어서 지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뭐 될 거라고 딱 얘기를 해오니까 얘네들은 주택 시장에선 더 이상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곧 멸실될 수도 어떤 데는 멸실되기도 했고 예.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고인물 그러니까 만들고 공급이 안 그러니까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필요하되 빨리 지을 수 있게 해주되 바로 지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딱 해줘야지. 이걸 뭐냐면 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네. 그다음에 요새는요 자꾸 이거를 키워 덩치를 키워 아하. 조그맣게 해서 하면은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덩치를 키우는 이유가 덩치 커야 똘똘한 한 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런 걸 제어를 안 해. 네. 자기가 모아타운 한다 그러고 모아타운이 처음에 요만했는데 예. 자꾸 커져. 이런 것들을 제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안 짓는 거라고. 안 짓는 착공이 안 돼.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어진 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공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더니 그거를 깨야겠네요. 오세훈 시장의 그거 깰 행보 수 있는 자체가. 사람은 건축해야 됩니다. 네, 김진애밖에 없다. 그래요. 아니 오늘 왜냐하면 정치에서 네. 너무 맨날 재개발 재건축만 얘기하고 뭐 그때 서울시만 가지고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깝깝해. 그 구조와 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걸 또 다음 주에 또 네. 이어서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이것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민생 소비 쿠폰 때문에 서울시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펼치던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들을 필요도 없다.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당연히 유동성이 오르면 네. 당연히 저기 하는데 지금 오른 데가 어딨어? 서울밖에 없잖아. 그렇네요. 지방은 하나도 안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는데 소비 쿠폰을 뭐 서울에만 풀었습니까? 지방 전체가.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네.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풀면 유동성? 지방에서 돈을 싸가지고 서울에 또 옵니다. 이것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이른바 그걸 하기 위해서 온다. 하여튼 이 똘똘한 한 채가 예.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 부추기는 오세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 깨뜨릴 수가 결론은 있습니다. 이재명만이 에이펙의 성공의 동력을 가지고 예. 부동산 혁신도 성공합시다. 알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김진애 형님, 진애 네. 형님, 김진에너지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어봤고요. 네. 힘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또 방송하니까 기분 너무 좋아, 좋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네, 네. 다음 주에도 그 기분 좋은 다음 기분을 주에는 이제 실무적인 이어가야 얘기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예. 저건 저런 공부하는 우려가 마음으로 있고 다음 주에는 차관이 이런 걸 잘못했고요. 장관은 저걸 잘못했고요. 네. 막 이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혜 형님, 김지에너지와 함께 봤습니다.